안녕하세요. 북스텔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루이자 메이 올컷의 작은 아씨들입니다. 네 자매의 따뜻한 가족애를 담은 소설인데요. 큰언니 매그는 착하고 책임감이 강한 언니고요. 조는 활기차고 글쓰기를 사랑하는 둘째. 베스는 수줍음이 많지만 음악을 좋아하는 셋째. 에이미는 꿈도 많고 응석바지인 막내입니다. 아버지는 전쟁터에 계시고 집은 조금 가난하지만 어머니와 네 자매는 서로를 아끼고 웃고 울고 때론 다투면서 매일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난하지만 마음은 부자였던 그 시절. 가족의 사랑과 희망, 서로를 위하는 온기가 담겨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옛날 우리 집, 또 자녀들, 손주들까지 생각나시면서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자, 이제 작은 아씨들의 첫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 이웃집 할아버지와 소년. 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이 긴 고무 장화를 신고 너덜너덜한 아버지의 헌 작업복을 걸친 조가 한 손엔 삽을, 또 한 손엔 커다란 마당비를 들고 씩씩한 군인처럼 층계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매그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조, 그 우스꽝스런 꼴이 뭐니? 하나, 둘. 운동하는 거야. 언니도 같이 할래? 싫어. 이 추운 날에 웬 운동이니? 그럼 새끼 고양이처럼 난로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게 더 좋아? 난 좀이 쑤셔서 그렇게는 못하겠어. 조가 큰 소리로 말하고 현관문을 소리나게 열고 나갔습니다. 원 애도. 아휴, 꼭 사내 아이 같다니까. 매그는 걱정스러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조는 힘차게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쌓이지 않은 눈이 마당비 끝에서 작은 먼지처럼 날렸습니다. 순식간에 마당에 커다란 길이 하나 생겼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조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이제 됐어. 이 정도면 사람들이 오가는데 불편하진 않겠지? 근데 곱상하게 생긴 그 녀석은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괜히 궁금해지는데? 옆집은 굉장히 크고 으리으리한 저택이었습니다. 혼자서는 하루 종일 눈을 쓸어도 다 치우지 못할 것처럼 넓은 마당에 커다란 마구간과 정갈하게 손질된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또 창문 사이로 보이는 방 안에는 값비싼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조는 그 집에 살고 있는 롤이라는 소년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집에 살고 있는 아이와 친해진다면 신나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조는 그 소년이 혹시 집안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해서 정원이며 마구간 등을 쭉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때 덜컹하고 창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로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소녀는 쓸쓸한 표정으로 물끄러미 조를 바라봤습니다. 조는 그 소년과 눈이 마주치자 마당비를 들어 허공에 흔들며 외쳤습니다. 로리, 잘 있었니? 왜 그렇게 심드렁한 표정을 짓고 있어? 지독한 감기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어. 로리는 감기 때문에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바람이나 좀 쐬려고. 재밌는 일이 없어. 꼭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사는 기분이야. 병문안 오는 친구도 없니?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심심하겠니? 책을 읽어주거나 같이 얘기를 나눌 여자친구도 없어? 아는 애가 하나도 없어. 야, 내가 있잖아. 너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기 싫은 거니? 조는 순간 자기가 여자로서 너무 부끄러운 말을 했다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그치. 그럼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잠시 기다려주겠니? 집에 가서 엄마에게 여쭤봐야 되거든. 그래, 빨리 다녀와. 너희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조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빗자루를 둘러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로리는 창문을 닫고 나서 조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방을 대충 정리한 다음 옷을 갈아입고 머리까지 빗었습니다. 조금 뒤 조는 로렌스 씨 댁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로리가 현관까지 뛰어나와 조를 반겼습니다. 조는 한 손엔 커다란 쟁반을 들고 다른 한 손엔 귀여운 새끼 고양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건 매그 언니가 직접 만든 과자야. 또 이 새끼 고양이는 내 동생 베스가 너 심심할 때 데리고 놀라고 보낸 거야. 정말 고마워. 이 과자는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다. 이 새끼 고양이도 무척 귀여운데? 로리는 무척 기뻤습니다. 동물을 좋아하나 보네? 이 새끼 고양이는 좀 창피한 생각이 들어서 데려오지 않으려 했는데 내 동생 베스가 억지로 떠넘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어. 안 데려왔으면 서운할 뻔했겠네. 그러게. 베스라면 뺨이 붉고 얌전한 아이 말이니? 어떻게 알았어? 놀란 토끼 눈으로 조가 물었습니다. 내 방 창문으로 너희 집이 잘 보이거든. 서로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니까 알 수 있었던 거야. 로리가 조금 미안하다는 듯 머문머문 말했습니다. 난 사실 너희 가족이 부러워. 어머니랑 난로가에 앉아 정답게 얘기 나누는 모습을 보고 너희 집에 달려가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난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 로리의 눈가에 살짝 이슬이 맺혔습니다. 조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끼며 로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올래? 우리 엄마도 무척 좋아하실 거야. 정말이니? 그래도 괜찮을까? 물론 대환영이야. 자, 이제 매그 언니가 만들어준 이 과자 좀 먹어봐.
조는 과자 하나를 로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아, 고마워. 참, 학교에 가면 친구들도 많고 재밌는 일도 많지? 로리가 과자를 맛있게 먹으며 조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난 학교 안 다녀. 대고모님 댁에서 잔심부름을 하거든. 대단한데? 다시 봐야겠어, 조. 그저 말 많은 수다쟁이 소년 줄로만 알았는데. 로리가 익살스런 표정으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대고모님은 성격이 괴팍해서 그렇지 마음은 참 좋으시거든. 조는 어깨가 으쓱해선 대고모님 댁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로리는 한참 동안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 정말 재밌다. 특히 너희 대고모님이 자기 치마를 밟고 넘어진 얘기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거야. 로리는 다음에 더 많은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조를 데리고 아래층에 있는 할아버지의 서재로 갔습니다. 서재로 쓰는 방은 굉장히 넓었습니다. 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곳엔 셀 수 없이 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와, 로리, 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년일 거야. 하지만 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책이 많다고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할아버지가 돌아오셨나 봐. 조는 갑자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조,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무섭니? 아니, 무섭진 않은데 네 공부 시간을 뺏었다고 혼내시면 어쩌나 해서. 그러나 집에 온 사람은 로리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로리를 진찰하러 들른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로리는 잠깐 진찰만 받고 돌아오겠다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조는 책장에서 책을 꺼내보기도 하고 벽에 걸린 그림들도 둘러보다가 한 할아버지의 초상화 앞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조는 초상화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로리가 들어온 줄로 안 조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너희 할아버지시니? 별로 무섭게 생기진 않으셨구나? 꽉 담은 입술이 고집쟁이 같긴 하지만 이런 분일수록 의외로 다정한 부분이 있거든.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보단 조금 못생기셨지만 그런대로 마음에 드는걸? 조는 팔짱을 끼고 그림 속 인물에 대한 소감을 스스럼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조의 등 뒤에서 로리의 목소리가 아닌 굵직하고 걸걸한 어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깜짝 놀란 조가 돌아보자 거기엔 초상화 속의 주인공이 빙긋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조는 갑자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뭔가 대꾸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꼬마 아가씨는 내가 그렇게 무섭진 않다, 그 말이지? 조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생각했던 것보단 무섭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네 할아버지보다 못생겼다는 말도 하던데?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게다가 내가 고집쟁이라고? 그냥
고집이 조금 세 보이신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꼬마 아가씨는 내가 좋다는 말이지? 아, 네. 조가 꼬박꼬박 대답하자 할아버지는 껄껄껄 웃으며 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꼿꼿한 성격이 마음에 드네. 너희 할아버지와 꼭 닮았어. 너희 할아버지는 정직하고 용감한 분이셨지. 난 아직도 너희 할아버지와 내가 친구 사이였다는 걸 자랑으로 여긴단다. 고맙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를 칭찬하자 조는 기분이 좋아져서 기쁜 마음으로 로리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우리 로리와 뭐라고 있던 거지? 저 그냥 친구가 되려고요. 로리가 많이 외로워 보여요. 우리 로리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참 예쁘구나. 나도 시간 나는 대로 아가씨 집에 한번 들르고 싶은데. 오늘 집에 돌아가면 어머님께 그렇게 전해다오. 아, 차 마실 시간이 되었군. 아가씨도 함께 마시지 않겠어?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요. 자, 같이 가자꾸나. 할아버지는 숙녀를 대하듯 조에게 예의를 갖추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차를 받고 2층에서 내려오던 로리가 이 모습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조와 할아버지는 응접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로리도 마냥 즐거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로리 녀석, 늘 얼굴을 찌푸리고 있더니 오늘은 아주 달라 보이는걸? 얼굴빛도 밝아지고 저렇게 웃고 떠드는 모습은 처음이야. 저 꼬마 아가씨가 큰 힘이 되는 모양이군. 시간이 흘러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인사를 하고 일어서던 조의 눈에 거실 한가운데에 있는 피아노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피아노를 좋아하는 베스의 얼굴이 떠올라 로리에게 물었습니다. 로리, 너 피아노 치니? 응, 가끔. 그럼 한번 쳐볼래? 듣고 베스에게 얘기해주면 좋아할 거야. 로리는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소년의 연주라곤 믿어지지 않을 만큼 훌륭한 솜씨였습니다. 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야, 멋지다. 로리, 정말 대단해. 로리는 조의 칭찬에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지켜보던 할아버지는 왠지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꼬마 아가씨, 이제 그만. 칭찬도 지나치면 안 좋아요. 게다가 로리는 피아노 외에도 해야 할 공부가 아주 많아. 집에 가서 어머님께 안부 전해드리고 다음에 또 놀러와요. 할아버지가 조의 손을 잡아주셨지만 어쩐지 억지 웃음을 지으시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문 밖까지 배웅을 나온 로리에게 조가 살며시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할아버지를 언짢게 해드렸니? 그렇지 않아. 나 때문에 화가 나신 거야. 할아버지는 내가 피아노 치는 걸 싫어하시거든. 뭐? 왜 그러시지? 멋진 일인데. 다음에 말해줄게. 잘 가. 그래, 오늘 즐거웠어. 너도 우리 집에 놀러와. 좋아. 잘 가. 뜻밖의 선물. 집으로 돌아온 조는
이웃집에서 있었던 일을 가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들은 부러운 듯 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자매들 역시 조만큼 그 저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았으니까요. 조가 피아노 얘기를 꺼냈을 때 베스는 마침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 왜 할아버지는 로리가 피아노 치는 걸 못마땅해 하실까? 조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 이유를 알겠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건 로리의 아빠가 피아노를 치는 이탈리아 여자와 결혼하셨기 때문일 거다. 가문을 중시하는 할아버지는 그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지. 결혼 뒤에도 로리의 엄마와 아빠를 만나지 않으셨대. 게다가 피아노를 아끼던 로리의 누나마저 병으로 죽자 더 멀리하게 되신 거지. 아마 로리가 피아노를 칠 때 그런 옛날 일들이 생각나셔서 얼굴 표정이 좋지 않으셨을 거야. 마치 소설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 매그가 슬픈 어조로 말하자 흥분한 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안 돼. 피아노 치는 게 왜 죄야? 엄마 말씀을 듣고 보니 로린의 할아버지 굉장히 이상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음악가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데. 어쨌든 용감한 조 덕분에 그 뒤부터는 다른 자매들도 이웃저택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렌스 할아버지는 조에게 했던 약속대로 마치가를 방문했습니다. 로렌스 할아버지는 4명의 자매들과 다정히 얘기하고 어머니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겁 많은 베스를 제외하곤 누구도 할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베스는 조를 따라 꼭 한 번 로렌스 씨 댁에 놀러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스의 성격을 잘 모르셨던 할아버지께서 커다란 소리로 네가 그 얌전한 아가씨로구나 라고 한마디 하자 베스는 겁을 먹고 바로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뒤 베스는 그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로렌스 할아버지가 조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조와 매그, 에이미는 자주 와서 책도 보고 온실도 구경하는데 베스는 왜 안 오는 거니? 조는 전에 베스가 무척 놀랐다며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로렌스 할아버지는 당장 4자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전처럼 크게 말씀하시지 않고 조용조용 자매들이 재밌어 할 만한 외국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화제를 바꾸어 음악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유명한 음악가의 일화나 훌륭한 연주회에 갔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갑자기 음악 이야기가 등장하자 베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스는 고양이 걸음으로 살금살금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히 언니들 등 뒤에서 귀를 세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눈치챘지만 모른 척하며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요즘 로리가 피아노에 실증을 느꼈는지 전처럼 피아노를 치지를 않아요. 저로선 다행스럽지만 피아노 같은 악기는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망가지거든요.
혹시 댁의 따님 중에 피아노에 관심 있는 아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있다면 가끔 피아노를 치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베스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훌륭한 피아노를 내가 칠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자 더 이상 잠자코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스는 용기를 내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피아노 제가 치면 안 될까요? 부탁드려요, 할아버지. 로렌스 할아버지가 베스를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네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베스로구나. 그래, 알았다. 얌전한 베스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는지 가족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맘 놓고 우리 집에 와서 피아노를 치거라.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다. 난 항상 서재에 틀어박혀 있거나 외출을 하니 말이다. 언제든 오너라. 너를 위해 우리 집을 활짝 열어두마. 그 말을 들은 베스의 얼굴 가득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 저렇게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를 내가 왜 무서워했을까? 이제 베스는 할아버지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갑자기 베스가 로렌스 할아버지의 품에 달려가 친할아버지에게 하듯 응석을 부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베스는 로렌스 씨 댁을 드나들며 피아노를 쳤습니다. 소리가 맑고 투명한 피아노였습니다. 베스는 모든 것을 잊고 피아노 연주에 열중했습니다. 로렌스 할아버지가 틈틈이 서재문을 활짝 열고 자신의 피아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줄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베스의 얼굴에선 즐거운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지 몇 주일이 지난 어느 날, 베스가 문득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피아노를 치게 해주신 고마운 로렌스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씬을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어떨까요? 그런 착한 생각을 하다니 기특하구나. 할아버지께서 무척 좋아하실 거야. 엄마가 덧씬 만들 재료를 사줄 테니까 언니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렴. 아, 네. 은은한 보랏빛 바탕에 귀여운 제비꽃을 수놓으면 정말 예쁘겠죠? 베스는 예쁘고 꼼꼼하게 덧신을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앙증맞은 제비꽃이 수놓인 덧신이 완성됐습니다. 베스는 짧은 편지도 적어 덧신과 함께 곱게 포장했습니다. 그것을 들고 로리를 찾아간 베스는 할아버지께 전해달라고 부탁하곤 도망치듯 집으로 왔습니다. 마음이 여린 베스는 자기 선물을 할아버지께서 싫어하시지 않는지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할아버지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너무 값싼 선물이라 할아버지께서 언짢으셨나 봐. 중얼거리는 베스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오후, 베스가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고개를 내민 자매들이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베스, 어서 들어와 봐. 할아버지께서 답장을 보내셨어. 베스는
들고 있던 바구니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채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매들이 떠들어대며 그녀를 방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베스, 저걸 봐. 베스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얼굴이 되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작고 귀여운 피아노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그 위엔 엘리자베스 마치양에게라고 적힌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이 피아노를 나에게 주신다는 거야? 베스는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며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조가 베스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조 언니, 이 편지 대신 좀 읽어줄래? 정신을 차린 베스가 붉어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조가 조심스레 봉투를 뜯었습니다. 베스 양, 이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수많은 덧신을 신었습니다. 그러나 베스 양이 보내준 덧신만큼 편하고 발에 꼭 맞는 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더구나 덧신에 수놓은 제비꽃은 내가 무척 좋아하는 꽃이에요. 이 꽃은 베스 양의 어여쁜 얼굴을 닮은 것 같습니다. 이 꽃을 볼 때마다 고마운 베스 양을 생각하겠습니다. 그 보답으로 사랑했던 손녀딸이 아끼던 피아노를 보내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준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베스 양의 늙은 친구 제임스 로렌스가. 와, 이건 정말 뜻깊은 선물인걸? 로렌스 할아버지께서 손녀딸의 유품을 엄청 아끼신다고 로리가 그랬거든. 그런 피아노를 베스 내게 선물하시다니 정말 놀랍다. 조가 신기하다는 듯 중얼거리자 베스는 더욱 감격했습니다. 정말이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할아버지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겠어. 베스는 쏜살같이 로렌스 씨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베스는 할아버지의 서재 앞에 도착해 망설임 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자 베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갑자기 방문한 손님을 보고 할아버지는 베스로구나 하시며 반가워하셨습니다. 베스는 서재로 들어가 할아버지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쥔 채 베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뭐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죽은 손녀딸이 살아 돌아와서 자기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베스가 로렌스 씨 댁에서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밖을 내다보던 에이미가 소리쳤습니다. 베스 언니가 나왔어. 저것 봐. 자매들이 우르르 창문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창문 밖에선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현관문을 나선 베스가 어리광을 부리며 할아버지의 팔에 매달리기도 하고 깡충깡충 뛰어다니기도 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게다가 할아버지도 그런 베스를 사랑스런 눈길로 바라보시며 껄껄 웃으시고 있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조는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고 에이미는 자칫 창문 밖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매그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이마에 손을 얹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네.